오늘은 이제 근로자의 날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6일까지 쭉 연휴를 즐기실 걸로 예상이 돼요.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어떻게 또 오래간만에 긴 휴가인데 다들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라고, 예, 또 즐거운 연휴 보낸 다음에 그래서 좋은 기억들 많이 남기시면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는 일단 먼저 니케, 어, 신규 캐릭터죠. 미아라, 미아라 이격 해가지고 새로 나온 거 뽑을 거고요. 일일 숙제 같은 건 다 해놨어요. 이제 이벤트 또 스토리 아마 2편 업데이트 됐겠죠. 그것만 하고 이제 그 외에 바로 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던파, 예, 다시 돌아온, 예, 던파 설명회 세 번째, 다시 돌아온 던파 설명회 세 번째를 한 뒤 오늘 방송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니케부터 켜보죠. 혹시 모르니까 화면 좀 가리고 있을게요. 음, 그리고 이제 오늘의 목표, 어, 미아라 명함 뽑기.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겠죠? 그리고 방송 제목 좀 뽑을게요. 어, 방제를 뭘로 하지? 방제 뭘로 하지? 그래. 제일 덜 자극적인 방송을 최대한 시청자분들을 자극하지 않게끔 방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으니. 네, 좋아요. 일단은 코스튬이 새로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세이렌 거고, 그다음에 미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안 샀더라고요. 어쩐지 그 뽑기에서 이게 불이 계속 나더라고. 그래갖고 왜 불이 계속 나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다 쓰고 음 그다음에 음,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 썼으면 이제 세일은 뽑기 한번 들어가 보죠. 세일은 뽑기, 세일은 이를 일단은 스토리부터 빠르게 밀어버리고 그다음에 바로 뽑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쉣. 색상 지정을 해야겠다. 검은색으로. 이러니까 또 안 보이잖아. 아니, 잘 보이라고 검은색으로 바꿨더니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해야 해. 보고 싶고 그립지만 더는 만날 수 없겠지. 미안해. 자, 출석 체크하고 그다음에 챌린지 괜찮아. 하고. 이젠 두렵지 않아. 챌린지도 그냥 빠른 전투로 밀어버리고. 호기씨, 우리가 이겼대요. 그리고 괜찮아. 상점에 가서 이젠 두렵지 않아. 스토리 요거 그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해야 해. 입장권 사고, 그리고 이제 보고 스토리 2. 싶고 그립지만 그래서 스토리는 더는 만날 수 저기 뭐야, 없겠지. 미안해. 아마 저번에도 말했지만 마지막 하드 난이도까지 다 열리면 이제 에필로그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할 겁니다. 가자. 함께. 네가 절 데려가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될걸요? 그래서 처음 빠르게 이곳에서 밀고. 아름답게 시작해보자. 그다음에 뽑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세일엔, 그러니까 리틀 머메이드 뽑을 때는 그때 이제 일반 뽑기랑 그거 저기 친구 우정 뽑기 제외하면 한 50뽑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세일엔 2번 뽑았죠. 해피엔딩에 다다를 때까지 오늘은 이제 미아라, 사실 마일리지로도 뽑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당신은 티켓하고 쓸 수 있는 건 한번 다 써보고, 그 다음에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내 목소리는 그래도 못 준비됐어. 뽑았다 그러면 마일리지로 한번 해볼게요. 나쁘지 않다. 더 갈 수 있다. 근데 필그림 뽑기 때는 그때 지난번에도 말했었던 것 같은데 픽돌이 은근 잘 나가지고 다른 필그림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말했다가 세일엔을 2번이나 뽑아버려서 원래 하고. 젠장, 이 판사판이다. 나쁘지 않다. 준비하는 날이 아름답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세 번째 덱으로 멈추지 않고 가겠다. 지금 이제 투비 쓰는 덱을 한번 제 멋대로 상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월이랑 저기 뭐야, 마스트랑 그다음에 투비는 일단 이렇게 고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를 어떤 걸 넣을까 하면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하나는 이제 홍련을 쓰고 얼굴에 흙이 묻었잖아. 하나는 이제 저기 뭐야, 아름다운 이야기였어. 바니거 앨리스 만족스러워. 를 쓸까 했었는데 이번에 세이렌을 뽑아버려가지고 그럼 세이렌을 뽑을까? 세이렌을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얼굴에 흙이 묻었잖아. 사실 그거랑 이제 지금 그레이브즈랑 그레이브랑 그 뭐야, 라피 레드후드 그것도 쓰고 싶은데 걔네들은 어떻게 덱을 짜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저는 투비 먼저 쓰고 싶어가지고. 사실 지금 투비 잘 안 쓰이는 거 알고 있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디자인이 잘 뽑혔다고 생각해서 쓰고 싶습니다. 엄청 막 성능이 나쁜 것도 내 아니어서. 목소리는 준비됐어.
그냥 그런 건 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솔로 레이드를 제가 원래는 마지막, 그러니까 7단계 이후 마지막은 안 하는데, 저는 굳이 뭐 그런 거 딱히 신경 안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된다고? 나 전투에 소질 좀 있나? 내가 할 수 근데 있을까? 만약에 그걸 한다면 한 5개까지는 덱을 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는 그렇구나 하면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뉴비여가지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개까지 하면 앞으로 2개는 더 만들어야 되는데 덱을. 그래서 어떤 걸 쓰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랭킹을 많이 올린다라는 목적보다는 그냥 한번 5명 한번 쳐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더 커서. 좋아. 아직까지는 뭔가 좀 더 하고 싶진 않네요. 막 뭔가 널 지키겠다. 탑 100 안에 들고 막 이런 욕심은 제가 없었어요. 리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뽑기가 딱 끝나고 나면 아마 소질 좀 있나? 던파 설명회를 바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내 목소리는 준비됐어. 던파 그래서 이번엔 무슨 설명을 하냐 하면 이제 제가 1편과 그래, 흙이 묻었잖아. 설명의 1편과 2편에서 설명했던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설명하면서 이야기는 다시 쓰일 거야. 그래서 나머지니까 좀 양이 적을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있더라고요. 막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아름답게 시작해보자. 조금은 있더라고요. 잠시 근데 그렇게 해두면 일단은 나쁘지 않- 거의 기본 가이드는 다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이상 사실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괴롭히고 싶었는데. 나가자, 세이덴. 근데 이거 스토리 이해하려면 그 지켜봐줘. 3번째 사이드 퀘스트 나온 거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가를 수 끝이다.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시간이 필요하다. 약간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약간 마블 영화 보는 느낌이랄까? 비엔딩에 다다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가겠다. 지금 마블 영화 이번에 또 새로 개봉했잖아요? 썬더볼츠? 근데 사실 저 그건 안 봤거든요? 안 볼 생각이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는 봐야 할 영화가 너무 많아졌어. 스토리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드려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드라마를 놓친 것도 있고 드라마 자체는 안 보기도 하고 그 외에 이거는 최고 출력으로 간다. 저도 영화만 보는 사람인데 수단이다. 이게 뭐야 가장 아름다운 근데 그 영화도 안 본 것들도 몇 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블 영화는 이제 손을 못 대겠더라고. 이게 된다. 근데 니케가 요새 살짝 그런 느낌이 나긴 해. 약간 니케 스토리를 보면 살짝 그런 느낌이 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알아야 될 게 좀 어느 정도 좀 많다? 이게 된다고?
나 전투에 소질 좀 있나? 그러고 나면 이제 신데렐라가 있네? 스포 당했네? 이제 반짝이는 거 찾고 어디 있을까? 부서지지 않는 그레이브도 건 있네? 곁에 있어. 그걸 알게 네. 되어 기뻐. 항상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만났어. 꿈이 이루어졌어. 어디 있을까? 반짝이는 게. 그래도 이번엔 맵이 작아서 좀 찾기 편한가? 그럼 왜 나는 그대로 못 찾겠지? 곧 떠나게 되겠지? 그동안 고마웠어. 다들. 이상하다. 드디어 만났어. 왜 나는 못 찾지? 꿈이 이루어졌어. 이곳도 곧 떠나게 되겠지? 그동안 다음은 어디 고마웠어. 있을까? 다들 부서지지 않는 건 곁에 있어. 그걸 알게 되어 기뻐. 이곳도 곧 떠나게 되겠지? 그동안 고마웠어. 다들 부서지지 않는 건 곁에 있어. 그걸 알게 되어 기뻐. 드디어 만났어. 꿈이 이루어졌어. 부서지지 않는 어딨지? 건 하나를 못 곁에 찾겠네. 있어. 그걸 알게 되어 기뻐. 드디어 만났어. 꿈이 이루어졌어. 이곳도 곧 떠나게 되겠지? 그동안 고마웠어. 다들 드디어 만났어. 진짜 꿈이 왜 이렇게 안 보일까? 이루어졌어. 이곳도 곧 떠나게 되겠지? 그동안 고마웠어. 뭔가 여러분들께서는 부서지지 진작에 않는 찾으셨을 수도 건 있는데 곁에 있어. 제 눈에는 진짜 안 그걸 보이거든요. 알게 되어 기뻐. 이곳도 곧 떠나게 되겠지? 그동안 고마웠어. 이거야? 아니. 이게 나만 안 보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 부서지지 않는 건 곁에 있어. 그걸 알게 되어 기뻐. 드디어 만났어. 꿈이 자, 이루어졌어. 그러면 살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뽑기 시작해 보죠. 일단 무료 뽑기 1일 1회 무료 한번 해보고 과연 어떤가.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럼 늘 제가 하는 그거 있죠. 일단 우정 뽑기랑 일반 뽑기로 스택을 쌓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픽업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말하는 거죠. 이거 어차피 독립시행이다 하고 그때는 이제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뽑아봅시다. 20뽑.
나올 거라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네. 그것도 3개나? 근데 저는 저 3개가 전부 다 미아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뒤에 폭탄을 둔 아슬아슬한 오케이. 아저씨 그거 좋았어. 반가워. 나머지 2개는 뭐였지? 하나는 엘리시오. 이 마스크 아래에는 메이드. 나머지 하나는 비즈니스네. 뒤에 폭탄을 둔 아슬아슬한 삶이라. 일단 명함은 뽑았네요. 자, 색상을 좀 바꿔서. 이러면 좀 잘 보이죠? 다음에 10버프 있는데 한번 뽑아보죠. 이러면 또 색깔이 안 보이죠? 검은색, 흰색으로만 하니까 안 보이는구나. 초록색으로 해야겠다. 이러면 좀 잘 보이죠? 그치. 이게 정상이지.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는데. 뭐지? 어깨가 뭐가 있지? 네. 일단 미아라. 저기 뭐야. 명함 뽑기는 성공했네요. 다행히도 마일리지도 안 쓰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요 색도 이제 올려야 되는구나. 깜빡하고 있었네. 이번 미아라랑 저기 뭐야, 저기 뭐시야, 세이렌 둘 다 성능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진짜로 뽑히네. 음, 20뽑 했는데 2번 뽑았으니까 10뽑에 하나씩 뽑은 거라고 하죠. 점점 살이 얇아지는 기분이야. 물론 그건 아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누구더라? 모리도 한 개 돌파해줘야 되고. 뭐라도 해볼 테니까. 그 다음에 베이든. 레벨업이고 뭐고 눕고 싶네요 그냥. 어... 5,700. 조금 아쉽네. (300개만) 더 있으면은 뽑기 한 번 더 할 것 같긴 한데 굳이 300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진 않을게요.
사냥 게시판은 내일 하고. 아, 싱크로 했었어야지. 깜빡했다. 싱크로 하려고 들어갔었던 건데. 더 강해져야 해. 윤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나면 어, 어, 헬름 소장품만 올려주고 가자. 제가 헬름 그걸 하고 싶어갖고 그 애장품 해가지고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나이스 대성공. 막바지에 성공했네. 나이스 대성공. 원래 대성공 잘 안되던데. 그래갖고 수니스 진짜 안돼가지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아 이번엔 이렇게 쉽게 안되네. 그러면 이걸로 니케는 끝. 이걸로 니케는 끝이고요. 자, 그다음 목표 없애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던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랑 방송 제목 좀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자, 그럼 PPT 한번 띄워놓고 자, 저도 이제 저도 만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진짜 마지막 던파 설명회. 이젠 진짜 마지막이다. 이젠 나도 던전 도는 것 좀 보여주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젠 진짜 마지막 던파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좀 가볍게 메인 컨텐츠라고 하는 니케랑 던파인데, 니케는 그나마 좀 이것저것 보여주긴 하는데 던파는 계속 설명회만 했던 것 같아서 저도 뭐 나벨레이드 가는 거 보여드리거나 뭐 그러고 싶긴 했는데, 나벨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보여드리기에는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그 제가 파티를 만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안 가시는 분들 중에서 아 뭐야 이거 이러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팟을 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할 만한 게 베누스 강림 정도? 그래서 베누스 강림을 한번 사실 제가 베누스 강림은 안 깼거든요. 처음에 도전했다가 그 뒤로 이제
시간이 안 나서 못했다가 그 뒤에는 이제 굳이 이 시점에서 가 돼버려서. 근데 방송에서 한번 베누스 강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던파 마지막 설명회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겁니다. 오늘은 그럼 뭘 설명하냐? 이제 제가 1부도 했고 2부도 했고, 그래서 1부 때는 진짜 던파 시스템에 관련해서 다 설명했죠. 그런 거랑 이제 중천 때 이제 휜구름 쏠리다 20K 돌면 좋습니다 라는 것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캐릭터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다 업로드한 다음에 타임라인은 다 적어놨어요. 웨폰 마스터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그거는 풀 영상을 보는 걸 기대한다기보다 그냥 필요한 부분 찾아서 들으시라고. 필요한 부분 찾아서 들으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놨고요. 이제 마지막, 그럼 이제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가 설명을 해야 하는 것들을 이제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설명에 하기에 앞서 항상 늘 주의사항. 자, 저도 이제 정확하는 게 다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얘기이거나 아니면 바뀐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바뀐 줄 모르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넥슨 아이디를 올해 처음 만들어서 던파를 올해 처음 해봐요 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이 설마 이런 것까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첫 번째 던파 설명했을 때도 스킬이 어떤 색깔인지부터 해가지고 다 설명했죠. 그래서 이 설명에는 어디까지나 기본 가이드 느낌이니까 마스터 가이드는 따로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박시 뒷말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설명회에서 설명 안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도대체 그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도 도대체 뭘 설명 안 했니? 라고 했을 때 요 세 개가 나오더라고요. 딜러랑 버퍼, 그리고 상점 레기온 레이드, 그리고 그 외 던파 용어. 그래서 딜러랑 버퍼 너 캐릭터 설명했잖아. 캐릭터 설명회가 아니라 딜러란 무엇인가, 버퍼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상점 레기온 레이드입니다. 그 외 던파 용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던파를 하다 보면 파티창을 이제 들어가서 뭐 파티를 구해야 될 때나 할 때 보이는 그런 용어들을 위주로 이제 했습니다.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네. 자, 딜러, 버퍼. 자, 던파는 직업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던파의 직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타죠.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때리기만 할래. 나는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몬스터 두들겨 패는 게 좋아 하면 딜러고요. 두 번째, 나는 힐, 부활, 버프, 유틸 그런 걸 챙겨줄래 하면은 버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면 버퍼고 때리기만 하면 딜러. 이 두 개인데. 자, 그럼 이제 딜러부터 보죠. 자, 버퍼라고 표시된 흔히 파티창에서 초록색깔 B 모양이 있거든요. 이거를 제외한 모든 직업은 다 딜러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딜러는 맞춰야 하는 그 나생문이라는 게 있죠. 흔히 RPG에서 흔히 자주 등장하는 그 표현 나생문, 맞춰야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물론 이건 던파 전반적으로 적기도 해요. 전반적으로 적긴 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기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뿌릴 대로 뿌렸죠. 그래서 13강을 2번 뿌렸고, 뭐 12강은 뭐 툭하면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12강 갖고 있는 게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아마 10캐릭은 넘을 겁니다.
그리고 10강까지는 또 길드 강화기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래 걸리지 않나요? 생각보다 금방 가더라고요. 한 달에 이제 3개씩 주는데 그냥 일반 강화기를 10강까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1, 2, 3강은 무조건 성공하니까 올라가고 4, 5, 6강도 금방 올라가고 7, 8, 9, 10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강화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9강에서 뭐 8강으로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실패하면 실패더라고요. 그래서 10강까지는 그냥 길드 강화기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딜러에 한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증폭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선택은 이제 파티풀 기준으로 만약에 여러분께서 파티 해가지고 하실 거면 증폭을 하시고요. 난 파티 안 할래 하면 안 하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마법 부여, 칭호, 오라, 크리처, 스위칭만 잘해줘도 1인분은 하는 딜러가 됩니다. 흔히 던담에서 30억 찍기가 생각보다 쉬워져요. 이것만 잘해줘도. 자, 그럼 이제 딜러 이것까지도 준비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합니다. 흔히 예를 들어서 이제 종결 칭호, 그래서 플래티넘 해가지고 플러스 레벨 되어 있는 거 있죠? 아니면 레어 무기 클론 아바타 해가지고 그 레벨 달려 있는 것들, 아니면 경매에서만 레이드 경매에서만 푸는 그 무기 마법 부여 같은 거 있잖아요. 박할 마법 같은 거,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요?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전 랭커 달성하고 싶어요 하면 해야죠. 그거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근데 그거 아니라면 굳이 칭호도 플러스 레벨 되어 있는 거 아니어도 종결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전 시리즈인 그 프로스트 킹덤 그거까지만 하시는 분도 많고, 레무쿨도 이제 굳이, 그다음에 레이드 경매에서 푸는 레이드 경매에서 푸는 무기 마법 부여 같은 것도 던파를 하시는 사람들도 잘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거는. 그리고 그 정도 아니어도 본인이 이제 나는 라벨 하드가 목표야가 아니면, 저는 뭐 일반만 가실 거라면 충분히 굳이 요 정도까지가 아니라 그냥 프로스트 전설, 그다음에 그 있잖아요. 현재 칭호 크리처, 크리처 오라, 그다음에 마부, 그냥 어느 정도만 해줘도 일반 난이도까지는 충분히 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반 난이도 가서 다 깼고요. 첫 번째는 헤딩이어갖고 시간이 한 2시간 걸리기도 했고, 두 번째는 1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냥 딜찍 팟으로 가가지고 그냥 쓱 밀어버려가지고 헤딩 딜찍이었는데, 근데도 1시간이 넘게 안 걸렸습니다. 1트만 했겠죠? 1트만 했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버퍼입니다. 버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느 정도 파티할 생각을 하고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버퍼라고 해서 꼭 솔풀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딜러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던전을 좀 오래 돈다라는 느낌보다는 효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버퍼가 솔풀로 했을 때랑 파티로 했을 때랑 효율이 조금 안 나온다. 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파티할 생각이 들면 어쩔 수 없게도 버퍼는 필요한 게 딜러보다는 더욱 필요 조건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왜냐면 버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약간 파티할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하게도 파티풀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스펙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버퍼도 스펙을 보는데 안 보진 않아요. 버퍼 스펙을 안 보진 않는데, 그래도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도 그 스펙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버퍼 입장에서는
필요한 그 요구되는 비용이 조금은 더 딜러보다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딜러는 가성비로만 해도 솔플하면 되지.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필요 조건으로 현질이 필수가 아닌데 버퍼는 약간 필수 조건이 되어버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던파는 버퍼 취급이 귀족이 아니라 신임이죠. 거의 유일신 같은 존재죠. 버퍼는. 버퍼가 없으면 레이드는 당연하게도 못 가고요. 현재 기준으로 이제 바칼 하드가 이제는 솔풀이 되죠. 근데 이전까지는 바칼도 솔풀이 안 됐어요. 바칼 하드가 지금은 이제 바칼 하드가 솔풀이 되는데 당연하게도 안 계신 당연히 솔풀 못 하고요. 파티 할 수 있는 데서 그러니까 레기온 파티를 가겠습니다. 상더 파티 가겠습니다. 하면 당연하게도 버퍼는 필수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퍼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면 일단 증폭이 필수예요. 버퍼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거 어디까지는 할 수 있다면인데 무기 증폭까지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매너 8증은 이제 필수고요. 버퍼는 이게 참 그렇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제 나벨 때 10증까지도 요구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법 크리처, 오라, 스위칭, 칭호 당연히 필수고요. 대신에 이제 마부 쪽이나 그런 쪽은 이제 버퍼는 딜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쌉니다. 칭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뭐 이중 칭호다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스위칭은 지펠리는 버퍼는 안 사도 됩니다. 딜러는 있으면 좋고 느낌인데 버퍼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심연의 펠린, 그러니까 짙은 심연의 펠린이랑 심연의 펠린이 있었잖아요. 근데 심연의 펠린은 삭제가 됐습니다. 아이템 자체가.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또 준비할 게 있냐 하면 버퍼는 딜러랑 다르게 이제 버프력이라는 것을 보거든요. 딜러는 버퍼는 버프력. 근데 버프력은 이제 스탯, 힘, 지능, 체력, 정신력, 흔히 힘지체정에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 외에도 이제 영향을 받긴 하지만. 어, 그래서 버프력이 스탯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버퍼가 증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퍼가 증폭이 요구되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퍼는 이제 그 필요한 그 요구되는 그 골드나 그런 게 요구되는 골드가 더 많은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자기의 주력 스탯이 그러니까 세라핌이랑 저기 뭐야 인첸트리스는 지능을 남쿠르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랑 정신력 그 다음에 뮤즈는 정신력 이런 스탯을 올릴 수 있는 걸 다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그 초록색이랑 노란색은 원래 그 가끔 이제 이벤트로 뿌리잖아요. 지능이랑 체력, 정신력, 엠블렘 이런 거 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무기 증폭도 비슷한 이유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여거까지도 해야 됩니까 하는 것들에서는 이제 흔히 옛날에 박할 때랑 얘기가 나왔던 건데 말밥이라 해가지고 세라샵에 토끼 크리처 있어요. 그 크리처를 필수로 해야 합니까 하는 주제로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게 어떠냐면 본인이 이제 쩔할 거 아니면 굳이 라는 추세입니다. 요새는 굳이 말밥 스위칭 해가지고 굳이 내가 쩔할 거 아니면 지금은 뭐 당장 필요로 하시는 분은 없죠.
그래서 버퍼도 딜러처럼 이제 딜러도 딜을 올리려고 하는 거고 버퍼도 버프력을 올리려고 하는 거라서 그걸 위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증폭, 마부, 크리처, 오라, 칭호 이런 것들이라 이것들을 잘 준비하면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제 아까 스위칭으로 이제 뭐 용축이랑 그다음에 뭐야 뭐 각성기 스킬 레벨이랑 이런 것들도 뭐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팀 버프 그 딜 상승량을 올려주는 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잘 준비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딜러 버퍼들은 그럼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까? 하면 아니겠죠. 그랬으면 설명회가 벌써 끝났겠죠.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딜러는 뭘 준비해야 되고 버퍼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 말한 거예요. 네, 거기까지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특히 칭호, 오라 그리고 크리처 요거는 현질 현질 흔히 과금 과도 과금 요소이기 때문에 나는 과금할 생각이 없어요, 현질할 생각이 없어요 하면 던파를 열심히 해서 모은 돈으로 경매장에서 가성비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질을 안 할 거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흔히 버퍼가 이제 증폭 이벤트 할 때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가 이제 가장 증폭을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그만큼 버퍼에게 필요한 그 골드 값이 조금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뉴비한테도 뭐 버퍼를 가끔씩 추천하시는 분들 계세요. 법교 하려면 3일 3딜 법 3딜 1법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게다가 버퍼는 진짜로 막 엄청 해주는 거 아니면 뉴비한테는 약간 좀 진입장벽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버퍼를 추천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딜러 추천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딜러. 자, 그럼 지금까지는 준비 편이었고 이제 실전 편인데, 자, 그러면 이제 딜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풀 그리고 파티풀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건 앞에서 얘기했고, 그래서 가성비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종결까지 뭐 이렇게 할 거냐 그건 앞에서 얘기했고, 그럼 실전에서는 뭘 해야 하나요? 하면 첫 번째로 내 스킬 트리를 알아야 됩니다. 스킬 트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쓰는 스킬하고 찍은 패시브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그냥 단순히 내가 딜을 잘 넣는다 뿐만 아니라 패턴을 피할 때도 어떻게 피할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이해인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제 본캐인 히트맨을 예로 들면, 히트맨은 이제 채널링은 길지만 스킬 중에 이동하는 스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스킬이 막 앞으로 갔다가 막 뒤로 갔다가 막 이런 스킬들이 많아요. 뭐 거리가 엄청 길거나 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동을 하는 스킬들이 많고, 그리고 무적기는 이제 데드식스랑 각성기를 제외하고 포인트 블랭크 2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스킬들이 선우딜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딜 연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스킬을 어떤 순서로 쓸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트맨 잡버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 증가, 파티까지 적용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저도 이제 대충 이 정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알면 어떻게 되는데 하면, 첫 번째 선딜하고 후딜을 알고 있으면
그만큼 딜 넣어야 되는 시간에 딜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딜이 있는 스킬하고 후딜이 있는 스킬하고 잘 조합해가지고 이따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선딜 후딜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약간의 그 딜레이거든요. 그럼 그 딜레이가 생기는 동안에 딜 공백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딜 공백을 압축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게 선딜이 있고 어떤 게 후딜이 있냐에 따라서 이 압축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딜을 더 잘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적기를 알고 있으면 피해야 되는 패턴에서 기믹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장판 같은 거 피해야 하는데 거기서 그냥 내가 무적기를 쓸지 아니면 이동기로 피할지 이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적기를 해가지고 무적기로 연계해서 그냥 그대로 딜을 또 연계해서 넣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빠지자 하는 식으로 이동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앞에 것들을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앞에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히트맨의 경우 스킬 자체에 이동하는 스킬이 많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잠시만요. 잠깐. 강아지가 밖에서 짖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히트맨 같은 경우에는 스킬 자체에 이동하는 스킬이 많다? 그 말은 스킬을 쓰면서, 즉, 피하면서 때린다 같은 플레이도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게, 제가, 요원과는 느낌이 달라요. 요원은 가지고 있는 짤무적을 이용해서 딜을 넣는다라는 느낌이면, 히트맨 같은 경우에는 그 워닝 사인 있잖아요. 빨간색 장판으로 이렇게 막 표시되는 거. 그것들을 이제 피하면서 내가 멀리서도 또 딱딱 때린다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컨텐츠가 이제 지금 나벨레이드가 이제 막 출시됐잖아요. 그런 거면 이제 당연히 처음 나온 거면 이제 숙련도가 낮겠죠. 왜냐면 처음 하는 거니까 던전을.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 내가 딜을 언제 넣을지 아니면 어떻게 피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선택폭이 많아집니다. 즉 실전에서 딜을 더 잘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하게도 던전의 패턴을 알아야겠죠. 현재 나벨레이드가 출시된 지 이제 3주째가 됐는데, 당연하게도 이제 어떤 분들은 캐릭터 나벨레이드를 많이 가서 패턴이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닌 경우면 당연하게도 패턴을 열심히 숙지하려고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던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달자모가 됐던 뭐 아니면 나벨레이드가 됐던 아무튼 요거는 이제 딜찍이 돼. 그냥 지금 안 계신 같은 포지션이죠. 그래서 패턴을 몰라도 그냥 때리기만 해도 그냥 깰 수 있어. 아까 안 계신 좀 심한가?
아무튼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는 게 아니라면 필요 패턴들은 자연스럽게 피하면서 때릴 정도의 패턴 숙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피하면서 피하면서도 때릴 수 있는 그 정도 숙련까지는 필요하죠. 그리고 던전 나오는 주기 자체도 던전 업데이트 되는 거 주기 자체도 그 정도의 텀은 줍니다. 던파에서. 베누스가 1월 달에 나오고 지금 라벨이 4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개월 정도의 텀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베누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는 뭐 강림이 아니라면 거의 웬만한 거는 그냥 알아서 다 피하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도 있습니까? 하면 네, 세 번째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뉴비 기준입니다. 뉴비 기준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 딜러는 이제 앞에 두 가지만 알아도 충분하는데 던파를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하는 진짜 나는 넥슨 아이디를 처음 만들어서 던파를 처음 들어와 봐요 하시는 분들은 모를 확률이 높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버퍼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이게 딜러가 버퍼를 왜 알아야 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왜냐 하면 그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버퍼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나랑 같은 파티를 하고 있는 게 남쿠르냐, 역쿠르냐, 인첸이냐, 뮤즈냐에 따라서 내가 딜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달라지던지 아니면 부활이나 유틸에 대한 변화를 알고 있어야지 제가 버퍼랑 좀 더 합을 잘 맞춥니다. 물론 던파에서 무슨 버퍼 그냥 포 쏘고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물론 그것도 맞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버퍼랑의 합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도 진짜로 그냥 포 올리고 끝 이 수준까지 가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합을 맞춰야 되는데 그 정도의 그 뭐라 해야지 딜러가 버퍼에 대한 그 이해도가 매우 낮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그런 것도 몰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던파는 다캐리 권장이기 때문에 오래 하셨고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법교 여러 개 돌릴 정도로 버퍼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딜러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버퍼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처음 하시는 뉴비들은 모를 확률도 있거든요. 난 딜러만 키울래 했다가.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남크루는 아직도 한 명 한 명 버퍼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던파 이제 던전 들어가서 시작하자마자 달려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안 됩니다. 남크루는 그렇게 하면 버프를 못 줘요. 지금은 이제 또 바뀌어갖고 아마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그게 안 됐어요. 달려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먼저 가버렸다가 왜 버프 안 줘요? 용축 안 줘요? 용축 수축 왜 안 주세요? 이런 경우가 안 계신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게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전까지는 진짜로 제발 그만 달려가 주세요. 였었습니다. 자, 그럼 딜러는 일단 그렇게 됐고 버퍼 실전편. 우선 저도 버퍼 잘 모릅니다. 저라고 해서 버퍼 다 잘하는 거 아니고요. 저도 버퍼 같은 경우에는 잘 키우지도 않았고, 저도 막 캐릭은 여러 개 있긴 있는데, 웬만하면 전 솔풀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기 뭐야, 버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막 엄청 주력으로 키우는 게 아니었어서, 저는 일단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버퍼는 우선 재련캐입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2편에서 얘기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버퍼는 우선 재련캐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버퍼는 어떤 캐릭터이냐에 따라서 어떤 걸 알아야 하는지가 좀 달라집니다.
딜러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첫 번째 이거 알고 두 번째 이거 알고 세 번째 영어까지 아세요. 이게 됐잖아요. 버퍼는 그게 물론 버퍼도 공통적으로 이제 던전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당연히 캐릭터 이해도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버퍼는 그것보다는 이제 내가 남쿠르인지 여쿠르인지 인첸인지 뮤즈인지에 따라서 어떤 걸 알아야 하는지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공통적인 거로는 이제 앞에 뭐 던전 패턴 익숙하게 하기 뭐 이런 거 빼고 공통적인 거로는 이제 커맨드가 필수입니다. 더 버퍼는 각성기. 다른 스킬들은 커맨드를 안 써도 되는데요. 각성기는 커맨드 필수로 써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일각하고 진각은 버퍼 일각하고 진각은 파티온 데미지 상승 효과거든요. 엄청 올라가는데 커맨드를 사용하면 일각하고 진각의 쿨타임이 줄어듭니다. 조금 줄어들긴 해요. 엄청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줄어듭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일각하고 진각을 조금 더 한두 번이라도 더 사용할 거 아니에요? 버퍼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버퍼 입장에서는 커맨드는 필수입니다. 한두 번이라도 더 세게 때리는 게 낫잖아요. 왜냐면 그래야 레이드가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야 내가 다음 캐릭터를 빨리 하니까. 그래서 버퍼는 커맨드는 필수다. 아 그런데 커맨드 보니까 되게 어렵던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커맨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키 Z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바꾸는 것도 제가 1편인가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쿠루입니다. 네 캐릭터 설명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는 제일 쉽고요. 버프력은 제일 낮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동일한 기준에서예요. 동일한 기준. 여쿠루, 남쿠루, 인첸, 뮤즈 이거 어디까지나 다 동일 기준에서 봤을 때 여쿠루가 제일 낫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버퍼는 여쿠루뿐만 아니라 모든 버퍼는 스킬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딜러도 스킬 이해도 중요한데 왜 버퍼는 특히 필요하냐면 그리고 탈리스만도 필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쿠루 같은 경우에는 45제 십자가 이렇게 내려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스탯 증가 효과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HPMP였나 아니면 힘지 체력이었나 그게 있고 그리고 현재 나벨레이드 기준으로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주차까지는 여쿠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엘 탈리스만을 뺐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나벨레이드 가면 쉬프트가 가드 키거든요. 근데 우리엘을 써버리면 쉬프트 가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적 판정이어가지고. 그래서 나벨레이드 때 우리엘 탈리스만을 빼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외에 이제 대천사 그거는 이제 쿨타임 돌 때마다 꾸준히 돌려주고 이런 스킬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거 45제 그냥 공격 스킬 아닌가요? 하시는데 공격도 되지만 파티온 이런 효과도 있다. 그다음에 우리엘은 탈리스만을 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왜 우리엘 탈리스만을 왜 빼야 됩니까? 무적이거든요. 무적인데 시프트 가드가 안 되니까 탈리스만에 그런 효과가 있다더라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이제 버퍼 같은 경우는 스킬 이해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거 외에는 또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여쿠루 같은 경우에는 용맹의 아리아라고 해서 누르면 이제 주변에 노란색 큰 원이 생기고 하는 천천히 움직이는 거 있거든요. 이걸 얼마나 잘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여쿠루는 또 그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제 다른 스킬들 중에서 용맹의 아리아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은 용맹의 아리아를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거나 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소한 꿀팁 같은 걸 알고 있으면 좋죠.
용맹의 아리아가 왜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아마 딜 상승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이제 힐이나 이속 증가 같은 경우에 옆크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파티원한테 힐 주기도 편하고 이속 증가도 편하고 해서 이거는 그냥 숙련도를 늘리는 게 중요한 거죠. 음. 그래서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보면 레이드 하는 거 보면 어, 나 패턴하기도 급급하고 해가지고 우리 팀 막 에너지가 막 엄청 줄어드는데 물론 이걸 포션을 마셔서 채울 수도 있지만 버퍼가 채워 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해주는 거야. 나 패턴하기도 바빠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건 숙련도를 늘리는 거잖아요. 어디까지나 그런 숙련도 증가가 필요하다. 자, 그다음 인챈트리스입니다. 자, 인챈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캐릭터 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인형 수급에 따라서 얼마나 UT를 줄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형 수급을 얼마나 잘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챈트리스는 어떤 인형 수급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좋죠. 단순히 뭐 인형 수급 스킬에 어떤 것까지 그런 것까진 필요 없는데 이 스킬을 쓰면 인형 수급이 됩니다 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되죠. 그 외에도 이제 인형 수급 방법을 알고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그리고 인형 수급을 하는 이유는 인형을 사용해서 버프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인형 사용 스킬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킬을 쓰면 파티원한테 어떤 효과가 가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어야죠. 탈리스만 같은 경우도 이제 역크루와 같은 경우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이후에 이제 뭐 남크루나 뮤즈 같은 경우에도 탈리스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외에는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인챈트리스트에서 하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이제 궁 연장 방법입니다. 그래서 궁 연장 하면 이제 뭐 뭔가 더 엄청 오래 쓰거나 아니면 뭐 뮤즈처럼 한 번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하는 게 아니라 일각이랑 진각성을 쓰면 인형극처럼 바뀌어가지고 내가 조종하는 캐릭터가 곰돌이 인형으로 바뀌거든요. 음. 그러면 왼쪽 아래에 보면 그 인형극 지속 시간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진각에서 연장을 많이 하는데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끝나기 전에 이각을 쓰면 돼요. 상황 봐서 이각을 써야 된다 하면 이각을 쓰는 거고 안 써도 된다 하면 안 쓰는 건데 그래서 인형극 이게 이렇게 아마 시계 방향인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이거를 이제 하다가 끝에 간당간당 할 때 이각을 쓰면 됩니다. 이게 연장 방법 끝이에요. 그럼 이각 하는 동안만 이제 연장이 조금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막 엄청 오래 쓴다던가 한 번 더 한다던가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럼 연장을 왜 합니까? 하면 인형극 지속 시간이 데미지 상승 시간이라 그래요. 인챈트리스는 아까 일각이랑 진각이 버퍼는 파티원 딜 상승 그거라 했잖아요. 효과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인챈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인형극 진행 지속 시간이 딜 데미지 상승 시간이라 연장을 하면 그 데미지 상승 시간이 그만큼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난크루세이더입니다. 사실 일단 먼저 이 얘기부터 하자면 저는 남크루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다른 버퍼들은 그래도 제가 키워라도 봤거든요. 남크루는 키워 본 적도 없어요. 네, 남크루는 배틀크루라도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이해도가. 그래서 남크루 같은 경우에는 버프를 하나하나 파티원에게 각자 걸어줘야 되는 형식인데
그래서 이거 잘못 못한데.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버프를 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구조개선 받아가지고 몇 개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어, 몇 개만 이제 하나하나 줘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다 주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거 외에도 근데 남프리 그러니까 남크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포함해서 걸어줘야 되는 버프가 너무 많아요. 본인한테도 심지어 버프를 걸어줘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리고 그럼 그 외에는 난 남크루는 부활을 미리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활 버프를 준 대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부활 못 시킵니다. 아, 왜 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죠. 네, 부활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딜크루 또한 존재하는데 배틀크루를 하죠. 평소에 이제 배틀크루랑 딜크루로 다니다가 만약에 이제 버프로 잠깐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항상 이제 그 성령의 메이스가 아무튼 그 낭크루 스위칭 있잖아요. 찍혀 있는지 확인해서요. 왜냐면 갔다가 딜러도 적용해가지고 입장했다가 뭐야 이거 왜 딜이 아 딜러였네 해가지고 히히 지시 이렇게 하는 히히 죄송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거 한번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프리 같은 남프리 전체적으로 남프리는 룩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랭커들 보시면 룩이 참 다양한데 만약에 나는 본인이 뭐 남크루가 됐건 뭐 테마사가 됐건 인파이터가 됐건 어벤져가 됐건 어벤져는 좀 아닌가? 아무튼 랭커를 목표로 하신다면 필수로 알아두십시오. 룩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 이유는 그 남크루 아니면 남프리 쪽 그 룩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 뮤즈입니다. 뮤즈는 이제 악기 연주라는 컨셉에 맞춰서 연주를 해야 버프가 적용된다. 뭐 이건 이제 이전에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버프는 총 빨간색 3개, 파란색 3개로 6개입니다. 그래서 악보 맨 마지막 음표는 랜덤이고요. 그래서 버프들 중 가장 높은 버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일 기준에서. 그리고 그 외 일각, 진각, 일각, 진각 때도 음표를 연주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한 번 더 사용 가능한 앵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하고 진각의 음표는 랜덤이고요.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이전에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이전에 뮤즈 설명회 때 다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럼 그 외에는 뭐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까 하면 이것까지도 이제 전에 얘기했던 거긴 한데 공격 스킬이 음표 스킬로 바뀌는 건데 만약에 음표 연주가 어려우면 음표를 스킬창에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로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제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A에는 빨간색 음표, S는 파란색, 그리고 D, F, G는 이제 순서대로 4분 음표, 8분 음표, 16분 음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스킬 중에서 이제 70제 이 나비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스킬에서 하고 같이 사용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제를 쓰다가 70제를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전 스킬이 캔슬이 됩니다. 그리고 80제 같은 거는 그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 밝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범위 안에 있으면 이제 슈퍼어머가 생깁니다. 근데 요즘은 다 슈퍼어머긴 한데 뭐 일단 알면 좋죠. 그리고 95제 또 이제 쓰면은 나와가지고 막 연주하잖아요. 그럼 그 범위에 넓은 원 생기잖아요. 여기도 이제 여러 효과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제가 모릅니다. 검색해보니까 무슨 뭐 방어력이랑 마법 저항력이랑 뭐 그런 거 올리고 뭐 신수 뭐 획득음 뭐 효과가 뭐 증가하고 뭐 그런 거라는데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이 이상 본인이 더 알고 싶다 버퍼에 대해서 아니면 뭐 딜러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본인이 찾아서 가이드 영상을 찾거나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에 뭐 이런 캐릭터 가이드 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거든요. 막 이벤트도 하고 그래갖고 보면 막 공략 글 쓰기 이벤트 막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공식 홈페이지에도 딱 내리면 글 자주 보이는 곳에 딱 자주 보이고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런 거 딱 놓습니다. 공략 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던파 공식 유튜브 있잖아요. 던파 TV. 거기에도 이런 팁 같은 게 이런 거 보시면 이런 팁이 올라왔습니다 하고 하는지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에도 글 자주 올라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독 안 해도 이제 한번 보면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막 올라오거든요. 던파 TV. 그럼 커뮤니티에서 가끔 볼 수 있으니까 심심할 때 한번 유튜브 커뮤니티에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 레기온 레이드인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네. 화장실이었는데 물 떠오는 중을 눌러버렸네요. 자, 잠깐 물 한 번만 더 마시고 말을 계속했더니 네, 목이 좀 아프네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제가 설명 안 했던 거 두 번째 상던 레기온 레이드입니다. 던파는 이제 공식 등 방송에도 등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던전도 이제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던, 레기온, 레이드처럼. 참고로 이제 던파 공식 방송의 등급은 이렇습니다. 디톡스는 상던 느낌이고, 던파로운은 레기온 느낌이고, 던파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레이드입니다. 참고로 이거 제 뇌피셜 아니고 오피셜입니다. 네. 네, 이거 오피셜로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급은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상던, 레기온, 레이드 순이고요. 이제 레기온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레이드 싱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레기온 1단이 이제 상단의 어떤 부분 사이에 이제 계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누스 1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 조화를 안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2단은 이제 경매 조화 주는데 막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상급 던전부터 먼저 살펴보면 현재 중천 시즌의 상급 던전은 5개입니다. 핑구름, 솔리다, 잘자모, 에주어, 여신전. 이 순서대로 어려워지고요. 핑구름과 솔리다 같은 경우에는 점핑권 캐릭으로 그냥 해도 두들겨 팹니다. 그냥 패요. 공략도 필요가 없어요. 요건. 그리고 가이드 1편에서도 흰구름 솔리다를 다뤘잖아요. 그 흰구름 솔리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필요하시면 보시고 필요 안 하시면 뭐 굳이 그 부분까지는 찾아가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흰구름 솔리다를 제외한 달자모 에주어 여신전 같은 경우에는 입장 명성과 이제 공장 명성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거를 달성했어도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 한 명성 5천 정도는 올린 뒤에 가야 편하게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달자모 입장 명성이 됐어. 바로 도전하면 못 깨요. 왜냐면 상승 안 한 뒤 그냥 바로 입장을 하거나 아니면 5천 정도만 높여서 가면 시간이 모자라서 못 깨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보통. 왜 시간이 모자라냐? 많이 죽기도 많이 죽는 거고 때려야 되는데 그만큼 패턴을 많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5천 이상으로 올려야지 조금은 쉽게 깹니다. 자, 일단 흰구름 계곡하고 솔리다리스. 이거는 이제 1편에서도 다뤘지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캐릭을 다 돌리면 좋습니다 라는 내용을 위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또 뭐 다른 게 있나 해서 만든 페이지고요. 뭐 사실 20캐릭 다 못 돌리잖아요. 어떻게 돌려요 20캐릭을. 그래서 20캐릭을 다 돌릴 필요는 없지만 배럭 캐릭터를 만약에 갈 수만 있으면 가시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제 1편에서 제가 개시구술 그 숫자를 잘못 말했어요. 그래서 은화랑 구술을 착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50개 정도 쌓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구술이 아니라 은화? 은화가 한 그 정도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개 돌면 구술은 그럼 몇 개 생기는데 하면 한 120개 정도 생깁니다. 그러면 한 4주 정도 돌리면 이제 156일 때 피로도 156 기준 풀 피로도 헬 한번 갈 수 있는 거죠. 흰구름하고 솔리다는 사실 여기까지만 말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다리 잠긴 호수입니다. 달자무 줄여서 입장 명성은 한 31,000 정도 됩니다. 뭐 31,500 뭐 어쩌고저쩌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제 던전이죠. 상던이죠.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다리 잠긴 호수. 왜냐하면 애주나 이제 여신전 정도까지 내가 키우면 이미 딜찍이 되거나 요 둘이 패턴이 이 달자모에 비해서 애주어나 여신전은 쉬운 편이에요. 패턴이 이 2개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달자모는. 그래서 개인적인 이건 제 생각으로는 아마 개발자분들께서 파티 할 때 기믹 수행 같은 거를 약간 좀 익숙하게 하려고 일부러 기믹을 약간 좀 어렵게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던파 기믹 같은 거 좀 익숙해지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요 레이드에서 쓰는 그 키 있잖아요. 숫자 1 옆에 있는 키? 이것도 이제 레이드에서 자주 쓰던 키였거든요. 옛날에. 지금 나벨 때는 모르겠는데. 나벨도 아마 요거 1, 요거 2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는 건데. 그래서 아마 달자모를 그런 느낌으로 내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리 잠긴 호수는 파티풀 하면 조금 쉽다고 생각해요. 물론 버퍼가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거 깨기 힘들다 하시면 차라리 저는 여거는 그냥 파티풀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파티풀 가서 그게 낫지. 빨리 깨는 게 낫지. 혼자서 솔풀 해가지고 막 15분 이렇게 잡는 것보단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애주어 메인입니다. 입장 명성은 한 4만 정도 돼요. 4만 얼마더라? 기억은 안 나네. 두 번째 상단이고요. 사실 요 던전 같은 경우에는 애주어 메인 어렵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처음 이제 중천 시즌 때도 이제 뭐야? 중천 시즌 때도 처음 이제 애주어 메인을 갔던 분들이 이 애주어 메인 어렵다라고는 얘기 잘 안 했어요. 차라리 그 위에 있는 여신전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했어도 애주어는 얘기 안 했어요. 잘. 그 이제 조금 그래서 이 애주어 메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패턴만 좀 알면은 충분히 깰 수 있는데 요 패턴을 조금 이제 기억을 했으면 하는 것도 몇 가지만 썼는데 첫 번째 이제 그 단 내리는 애 있잖아요. 그 단 내리는 애 그 친구는 이제 크라켄 촉수가 가끔씩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그 크라켄 촉수로 닷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 친구 그 무력화 수치를 삭제하는 까주는 그런 용도로 쓰면 좋아요. 그리고 네임드 그리고 잡으면 이제 나오는 촉수 있잖아요. 촉수 나와가지고 하는 거. 그거 때리면 뒤에 이제 나중에 크라켄 때릴 때 그 피가 어느 정도 달아서 나옵니다. 예, 그 피 달아서 나오니까 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때리고 가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크리시머에서 너로 정했다 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그 크라켄이 이제 브레스 뽑는 거 있잖아요. 그 브레스 피하는 패턴. 이거 가끔 이제 피하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브레스 뽑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제 크리시머 부딪혀가지고 그쪽으로 피하는 건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좀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시머 이제 뒤에 숨고 나서 이제 2페이지죠. 2페이지에 나오는 2페이지 후에 나오는 이제 초록장판 초록장판들은 전부 다 이제 크리시머한테 맞추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이야 하면서 지금이야 공격해야 할 타이밍이야 하면서 이제 막 딜 타임 나오거든요. 크라켄 피도 쫙 달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면 좋다. 물론 내 딜이 이런 걸 무시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상던 죽음의 여신전입니다. 입장 명성은 49,000 정도인데 한 49,400 얼마였나? 아무튼 그 정도인데 상던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상던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세니르랑 비시마 정도만 이제 패턴이 조금 어렵다 하는 거고 나머지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시마 2패 때 무력화 없이 그냥 딜 알아서 잘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살짝 조금 빡셀 수도 있겠다 생각하더라고요. 비시마 2패 때 그때는 그냥 빨간 색깔 검 나와가지고 막 내려 찍으면서 비시마가 그냥 막 때리잖아요. 예, 그때가 이제 조금 빡세다? 그리고 이제 비시마 들어갈 때 카드가 이제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제 4장 카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카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세디르나 아니면 미카엘라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미카엘라는 저는 처음 해봤는데 어? 이 두 개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약간 강제 딜 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강제 딜 타임이 생겨서 그게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베로로 같은 경우에는 딜찍이 되면 알아서 스킵 되거든요.
그래서 배로로 아 너무 어렵다 하지 말고 그냥 딜틱할 생각을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차라리. 그리고 만약에 솔 풀 때 만약에 아 나는 죽음의 여신전이 너무 어려워요 하면 오른쪽 위에 요 맵 표시 있는데 여기에 레벨 그 숫자가 있거든요. 그게 사기 레벨인데 최대 99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보고 만약에 최대 99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린 다음에 가면 난이도가 조금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레기온하고 레이드들 제가 빼먹었네요. 어, 아, 레기온하고 레이드는 따로. 잠시만. 어? 음. 근데 사실 레기온하고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 크게 알아야 할 게 뭐 딱히 없거든요. 패턴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제외하면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니다. 레이 아 깜빡했네. 왜 만들고 나서 아 다 만들었다 이 생각했지? 아무튼 그럼 레기온하고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설명회를 갖도록 할게요. 이걸 내가 깜빡하고 안 했네. 자, 아무튼 일단 던파 용어 부터 설명을 하죠.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일단은 던파 용어. 일단은 먼저 앞에서 살짝 말하긴 했지만 선딜, 후딜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지금 써놓는데 굳이 앞에서 설명 안 하고 지금 쓰는 이유는 뒤쪽에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씁니다. 자, 그래서 선딜은 뭐냐? 선 딜레이. 그래서 스킬을 쓸 때 먼저 딜레이가 있는 경우. 그래서 선딜이 있으면 스킬을 나중에 쓰는 순서로 넣으면 연계가 끊깁니다. 그리고 후딜의 경우 후딜레이를 의미하고요. 이 경우에는 스킬을 쓸 때 나중에 딜레이가 있는 경우니까 먼저 쓰는 순서로 넣으면 연계가 끊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스킬을 이제 쓰잖아요. ASD 이렇게 딱 누르다가 보면 뭔가 연계가 0. 뭐 몇 초에서 1초 정도 텀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하다가 이게 이제 그 선후딜이라고 해서 어, 선후딜 때문에 생기는 그 텀이에요. 그래서 즉 이 텀이 생긴다라고 하면 선딜이 있다, 후딜이 있다. 이 텀 생기는 구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딜은 텀이 앞에 생긴다. 후딜은 텀이 뒤에 생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던파 용어 정리입니다.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했지만 이제 파티풀 할 때 어, 파티풀 할 때 이제 저기 뭐야 쓰는 용어들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 그 외의 것들은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파티창 여러분이 파티 생성을 딱 눌렀을 때 보이는 파티창에서 보이는 용어들 위주로 써봤어요. 자, 먼저 법교. 이건 이제 버프 교환해서 하는 파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4명이 버퍼로 파티를 만든 뒤 확인을 하고 그 4명의 버퍼가 다 빠질 때까지 같은 파티를 도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총 4명, 그러니까 총 4개가 필요한 거죠. 캐릭터가 딜러 3에 버퍼 하나.
그러면 레이드 법교가 있거든요. 그럼 레이드 법교는 인원이 12개잖아요. 그럼 레이드가 12개의 법교 캐릭이 필요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숫자 공부가 잘 안 돼서 12개 맞나? 글 쓰고 나서도 12개인가? 이 생각 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자, 그리고 손이라고 써져 있는 건 이제 손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쩔 받을 때 많이 보이는 용어이고요. 그래서 검색할 때 만약에 나는 쩔을 받고 싶어요 하면 손 치면 이제 바로 검색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쩔 받은 뒤 들어가면 이제 1324 트레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3번이 1번한테 쩔비 주고 4번이 2번한테 쩔비 주라고 트레이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파티창에서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세 번째다 하면 1번한테, 네 번째다 하면 2번한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슈메는 이제 슈퍼 메가폰 해가지고 전 서버에 보이는 메가폰이거든요. 전 서버에 보이는 메가폰. 그러면 뭐겠습니까? 하메폰 이렇게 해가지고 하프트비트 메가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 캐릭터가 있는 그 채널이었나 서버만 보이는 메가폰이에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제가 1부 때 1편 때도 얘기했지만 포 는 이제 포 쓰세요, 아포 올려요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진각하고 일각성 스킬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투원포는 그 포가 아니라요, 투신의 함성 포션이라는 딜 상승 포션으로 딜러는 레이드 때 이거 필수 포션입니다.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이거 투원포 많이 도핑해주세요 하면 이제 투원포 이거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제한 투원포 있잖아요. 패스 사면. 그래서 패스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무제한 투원포 때문에 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축은 성스러운 축복이라 해가지고 맞나? 성스러운 축복 맞을 건데. 아무튼 한 번 이제 부활 가능한 포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인과는 별개예요. 그리고 버퍼들 부활과도 별개이고. 그래서 뭐 부활도 없고 코인도 없을 때 성축 한번 해주면 포션 마셔주면 한 번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신가라는 게 있습니다. 신가는 이제 신의 가오를 의미하고 그 흔히 롤의 존야나 로아의 이제 시전과 같은 시간 정지와 같은 걸로 이제 잠깐 이제 캐릭터가 멈추면서 무적 상태로 만드는 포션을 의미합니다. 이제 뭐 영약, 도핑, 이건 이제 투원포를 제외한 이제 스탯이나 뭐 여러 가지 능력치 상승해주는 포션들을 의미합니다. 영약, 도핑 이런 거 다 챙기시고요 하면 이제 이런 것들도 다시 챙겨주세요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력화는 이제 보스 밑에 있는 작은 보라색 게이지 바, 작은 보라색 게이지 바하고 다 달면은 강제로 딜 타임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2포, 패턴포, 무력화포. 이거는 각각 이제 입장하자마자 포 쓰세요, 패턴하고 포 쓰세요, 무력화하고 나서 포 쓰세요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노부는 이제 노부활로 이제 부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분간지, 황간지. 이거는 이제 13에서 14강할 경우에는 무기가 분홍색, 그리고 15강일 경우에는 무기가 황금색이 되거든요.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간지면 내가 13에서 14강 들고 있다. 황간지면 이제 황금색 15강이다. 그래서 마부 줄여서 마법 부여를 의미하고요. 시브는 이제 뭐냐면 시브 외에 이제 기타 뭐 예를 들어서 베누스 마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시브의 마법 보주 상자, 시브의 보주 이런 것라든가 아니면 마법 부여 이름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이름은 이제 마법 부여 체크할 때 많이 나옵니다. 시브가 아니시대요 하는 경우에는 이제 왜 이제 시브가 이제 보조 장비 쪽 마부인데
보조 장비 마부가 안 돼 있으시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시브가 왜 유독 이름이 기억이 남냐면 시브가 유료 그거여서 그래요. 돈을 주고 판 저기 뭐야 마법 부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브가 약간 좀 네임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종결 그리고 종결 오라 크리처 칭호 이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로스트 킹덤 아니면 뭐 현재 크리처 종결 뭐가 있지 아무튼 칭호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런 거 없으세요 하면은 체크할 때 이제 없냐고 뭐 그래서 프로스트 킹덤 없으세요 하면은 이제 님 지금 종결 칭호 아니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종결 칭호가 아니세요? 라고 물어본 거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초행 뭐 처음 이제 쩔 손님이 처음 이제 쩔 받는 손님을 의미합니다. 30에서 40, 30/400 이거는 이제 던담 기준에서 딜 30억 버프력 400만 단위 위로 파티원 받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30에서 400 이러지만 앞으로는 뭐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낮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앵클 플러스 뭐 이거는 이제 몇 클 이상만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던파는 몇 클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확인이 가능하니까 저 몇 클 했어요 하고 그게 안 통합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것은 이제 필요한 던파 용어들 뭐 채널링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1편에서 상세히 다뤘으니까 필요하시면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이제 밈적으로 쓰이는 거라서 굳이 안 썼습니다. 자 이제 끝인데 그럼 이제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스토리는 던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정리된 게 있기도 하고 덤플릭스라 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한 것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보면서 이해하는 게 좀 더 재밌고 편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걸 해야 하나 싶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던파 스토리가 재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은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한다면 이제 번외편인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더 한다. 네. 스토리 번외편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왜 굳이 이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레기온하고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 던파 설명회였는데 안타깝게도 레기온하고 레이드를 빼먹었다. 레기온하고 레이드를 빼먹었어서 이걸 빼먹었네. 그래서 그 이상 뭐 진짜로 그래서 레기온하고 레이드를 그 다음에 스토리 일단은 스토리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약 설명회를 할 거거든요. 요약 설명회 할 건데 진짜 스토리 요약 설명회는 한 10분 만에 끝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스토리 요약 설명이 될 거고 그래서 그거랑 이제 엮어가지고 레기온 레이드랑 스토리 설명회 해가지고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 설명회도 끝인가요?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쭉 설명하고 싶긴 한데 그거는 한번 제가 다음 주에
해보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하려 합니다. 네. 아, 어, 어느새 제가 던파 설명을 한 지도 그래서 세 번째인데, 아, 진짜 길게 했네요. 전 처음에 이거를 그냥 가볍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3부까지. 아, 물론 이제 뒤에 4부도 있지만, 뒤에 4부도 있지만, 음, 3까지 하게 됐네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이제 레기온하고 레이드랑,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스토리 요약 설명회 하고, 다음 주는 아마 이제 니케 스토리를 볼 것 같습니다. 이벤트 스토리. 다음 주에 아마 하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안 나오면 뭐, 근데 안 나올 리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어쩐지 뭔가 길면서도 짧다고 느껴졌는데, 레기온하고 레이드를, 슬라이드를 안 넣어놨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살짝 짧게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은 콘텐츠로다가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설명회는 이제 또 다음 주에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다음 주도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올게요. 내일은 이제 그거죠. 하고 싶은 거 할 건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을 했지만 제가 정말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일 딱 방송 키고 나서 아, 이거 해야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저도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분에 따라서 할 것 같으니까 그럼 오늘은 이만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이게 설명의 컨텐츠가 참 힘든 게 제가 혼자서 설명을 많이 막 해야 되다 보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목이 살짝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이제 즐거운 연휴 되실 텐데 재밌는 연휴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8시에 시작할 또 방송할 테니까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해 주셔서 즐거웠고요. 또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